자전거 백상희 작가입니다. 오늘 저는 달콤한 향이 바람을 타고 번지는 딸기밭에 나와 있습니다. 초록잎 사이로 얼굴을 내민 붉은 딸기들은 마치 봄이 남겨놓은 작은 불빛처럼 반짝이고 밭 사이를 스치는 바람은 조용히 말을 건네는 것 같습니다. 햇살이 잎사귀 끝에 머물고 잘 익은 향기가 공기 속에 번져가는 이 시간 속에 저는 서 있으며 이상하게도 마음도 조금은 어린아이가 되어갑니다. 오래 숨겨두었던 마음, 들키고 싶지 않았던 부끄러움,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아주 오래된 기억까지 이 봄빛 안에서는 다시 천천히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의 작가의 동화를 따라 두려움과 용기, 그리고 추억과 가족의 마음을 함께 건너가 보겠습니다. 동화 속 아이들의 마음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의 마음도 조금 더 맑아지고 조금 더 다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딸기 향기처럼 가까이 다가오는 이야기, 오늘도 천천히 함께 해주세요. 말을 많이 덧붙이지 않아도 감성을 길게 남기는 선율이 담겨있는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우나 마티나를 듣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파리와 딸기 모자. 작은 귀 생지마을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나파리는 오늘도 울상을 짓고 있었지요. 나파라, 밖에 나갈 때는 모자를 꼭 쓰고 나가렴. 엄마의 말에 나파리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싫어요, 싫어. 모자 쓰면 갑갑해서 싫단 말이야. 나파리의 귀는 다른 생쥐들보다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매일 예쁜 모자를 씌워주었습니다. 그날 나파리가 쓴 모자에는 빨간 딸기가 송송 그려져 있었습니다. 바니야, 빨리 나와. 유치원 버스 타자. 친구 바니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나파라, 오늘 모자 멋지다. 하지만 나파리는
그 말이 반갑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모자가 예뻐서가 아니라 귀를 가려야 해서 쓰는 모자였으니까요. 그날 바니는 나파리에게 숲길로 가자고 조릅니다. 숲속에는 꿀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꽃밭이 있다면서요. 꿀을 좋아하는 나파리는 마침내 바니를 따라 숲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숲속에는 무서운 괴물이 산다는 형들의 이야기가 자꾸만 머릿속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다 꽃밭에서 바니가 사라지고 맙니다. 바니야, 어디 있는 거야? 대답해봐! 나파리는 한참을 불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나파리는 생각했습니다. 안 되겠다. 모자를 벗어야겠어. 그리고 마침내 딸기 모자를 벗었습니다. 딸기 모자 아래 숨어있던 크고도 예민한 귀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때 바니가 나타나 외쳤습니다. 뭐야? 저건 뭐야? 괴물기다. 그 말에 나파리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보지 말란 말이야. 꼭꼭 숨겨두었던 비밀을 친구에게 들켜버린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바니가 사라집니다. 동굴 안쪽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나파라. 나파리는 무서웠지만 큰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를 따라갑니다. 동굴 안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따라하는 소리가 들리고 탕탕거리는 무서운 울림도 퍼졌습니다. 하지만 나파리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무섭지 않아.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파리는 결국 바니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동굴의 비밀도 알게 되지요. 무서운 괴물이라고 믿었던 것은 동굴 속 메아리였고, 반짝이는 빛은 반딧불이었고, 탕탕 울리던 소리는 망치처럼 생긴 꼬리를 가진 생쥐 망치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나파리는 그제야 말합니다. 이제 무섭지 않아. 그리고 꽃밭으로 돌아온 뒤 바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파라, 내 딸기 모자 한번 써봐도 돼? 이번에는 나파리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이지 않고 딸기 모자를 바니의 머리에 씌워주었습니다. 새 친구는 꽃밭에서 웃고 비밀 기지를 만들고 보름달이 뜨면 다시 만나자고 약속합니다. 나파리는 이제 더는 모자 뒤에만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웃음소리와 꽃들의 웃음소리까지 커다란 귀에 가득 담아낼 수 있었으니까요.
들으신 곡은 에드워드 엘가의 살리 다무르였습니다. 음악에 앞서 들으신 작품은 이의 작가님의 작품 나파리와 딸기 모자를 김자영 낭송가님의 목소리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의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자,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작가님의 소개를 잠깐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작가님은 시인이시자, 시낭송가이시자, 독서 심리 상담사이자, 푸른달 작은 도서관 관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신 작가님이시죠? 그렇죠, 작가님? 네, 맞습니다. 야, 작가님은 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일을 하시는데요. 작가님이 근무하고 계신 도서관 이름이 너무나 예쁜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푸른 달이라는 이름 정말 예쁘죠? 네, 너무 예쁩니다. 네, 이 푸른 달은요, 순 우리말로 5월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 네네. 특히나 이 뜻이 참 좋아요. 네. 하늘과 땅이 가장 푸르게 빛나는 달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네. 뜻도 예쁘지만 네. 제가 특별히 또 5월달을 좋아합니다. 아, 네네. 5월달은 많은 기념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네. 제가 어린이날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네. 네, 푸른 달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아. 도서관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 혹시 그 도서관은 어디에 있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소개해 드릴게요. 네. 충북 제천을 아실까요? 네, 그럼요. 네, 아마 의림지로 굉장히 잘 알고 네네네. 계실 텐데요. 네. 그곳에 있는 작은 네. 도서관이고요. 네. 저희 도서관을 잠깐 소개하면 네. 단독 2층 네. 네, 가정집에 네.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네네. 특별한 도서관이기도 아. 해요. 네. 찾아오시는 분들이 모두 집 네. 같다고 네.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편안하게 도서관을 가서 아주 좋은 책도 좋은 마음으로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는 분들이 아마 네. 지금 어린이도 있고 네. 어르신들도 계시고 네. 층이 정말 많아요. 네네네. 근데 그중에 이제 아이들한테는 네. 특히나 네. 할머니 집 같다. 할머니 집 네. 같다. 어떨 땐 자기 집 같다. 네. 이제 이런 느낌을 받는 곳이어서 아, 네네. 네, 더 좋아하고 특별한 네. 공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꼭 방문 드리겠습니다. 꼭 보세요. 네. 그리고 작가님께서는 시인이시고, 시낭송가이시고, 독서 심리 상담소로 너무나 많은 일정과 경험들이 많은데, 혹시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동화를 쓸 때 어떤 그 경험이 스며드신 경우가 많았나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뭐 시도 쓰고 네. 동화도 쓰고 시낭송도 한다고 하니까 네. 엄청 바쁠 것 같다 네. 생각하시는데 네, 네. 그렇게까지 바쁘진 않아요. 사실 저도 쉬어가는데요. 네. 쉼 속에 네. 제가 중얼중얼 거리듯이 시를 읊어줄 때가 아, 있습니다. 시를요? 네, 시를 네. 읊어주는데요. 네. 그게 아마 동화 쓸 때도 네. 동화가 좀 시처럼 들렸으면 좋겠다, 노래처럼 들렸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네. 네, 그렇게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동화를 시처럼 쓸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저는 멋진 경험이자 상상만 해도 정말 어렵지만 또 상상 속에서 꿈을 가질 수 있는 일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아.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마음속에 노래 한 곡 좀 갖고 네네네. 있잖아요. 네. 흥얼거리는. 네. 저는 동화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서 노래처럼 들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네. 가지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좋아하는 동화가 되겠네요. 네, 맞아요.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 속에서 찾아가서 네. 그 어른들의 마음도 좀 어루만지고 네. 아이들의 동심이 되는 네.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동화가 네. 제가 좋아하는 동화고 아. 그런 동화를 자꾸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동화가 되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작가님한테 또 제가 또 궁금한 게 갑자기 살짝 생각이 났는데, 아이들의 이야기에 대한 글을 쓸 때, 작가님께서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떤 사건, 심상, 어떤 감정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저는 사실 사건을 먼저 생각을 해요. 아, 어떤 네네네네. 주제가 주어지면 사건. 네,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사건을 엮어서 가는데 네. 물론 네. 제일 중요한 건 네, 감정의 네. 흐름이죠. 감정의 흐름. 네. 네. 그 두 가지가 같이 되어야지만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네네. 감정의 사건만 흐름. 있다면 너무 네. 딱딱하고 재미없을 것 그쵸. 같고요. 네. 거기에 네. 찾아가는 흐름 속에 네. 감정이 잘 실려서 네. 그게 같이 있어야지만 맞아. 동화가 네.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감동을 받지 그쵸?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감정의 생각합니다. 흐름? 네, 정말 중요한 것 맞습니다. 네. 같아요. 글을 읽다 보면 감정에 몰입을 함으로써 마음이 치유가 되는 그런 경우를 저도 많이 느껴봤는데 작가님한테 많이 배워봅니다. 작가님, 나파리와 딸기 모자에서 딸기 모자는 참 사랑스러운 물건인데 동시에 마음을 숨기는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작가님, 혹시 이 이미지는 어떻게 떠오르셨나요? 지금 나파리와 딸기 모자는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쓴 사실 동화이거든요. 아, 네네. 어떻게 동화를 쓰게 됐냐면, 네. 저희가 그 테마가 있었어요. 네, 이 네. SG 중에서 네. 에세에 관한 네. 동화였는데요. 네. 어떻게 하면 친구들한테 네. 놀리지 않고 놀리지 친구들과 않고? 잘 어울려 살아가면 좋을까라는 걸 좀 기본으로 깔고 이 동화를 쓰게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이야기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동물을 데려오면 좋겠다. 동화를. 그 중에서 가장 친숙하고 네. 귀여운 게 뭐가 있을까 해서 네. 쥐가 생각이 났는데요. 네, 네, 이 네. 중에서 네. 그 아주 귀가 작은 마을에 귀가 보통 귀들은 좀 크잖아요. 그쵸. 보통 귀가 이렇게 그렇죠. 알실되는 생쥐 귀는. 네. 근데 그 마을에 보통 귀 마을에 음. 아주 귀가 큰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아, 네네네. 네, 그런데 이거 네. 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숨기셨을 것 같으세요? 글쎄, 어떻게 했을까요? 네. 궁금해지네. 이 나파리는 네. 이름 자체가 귀가 나파리. 크기 때문에 나파리라고 아, 지어졌는데요. 그래서 나파리지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엄마가 작은 귀 마을에 네. 큰 귀가 태어났으니 좀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숨기고 싶잖아요. 그쵸. 그걸 엄마가 미리 네. 모자를 바꿔 씌워주면서 아, 네, 하는 중에 그렇구나. 그 딸기 모자가 딸기 모자. 그날은 네. 그 딸기 모자가 네. 그 귀를 가려주는 네. 그게 된 거예요. 아. 그런데요, 그렇잖아요. 그쵸. 누군가 특별하게 다 본 모습으로 다니는데 맞아요. 좀 머리띠를 한다던가 머리에 모자를 특이해 보이죠? 쓰거든요. 맞아. 엄청 특이해 보이죠? 네. 네. 굉장히 또 비밀스럽고 해서 궁금하잖아요. 네. 그 동네에 살던 네. 반이라는 친구 하나가 네. 그 모자를 탐을내게 된 거죠. 사실은. 친구가. 친구가. 아, 그랬구나. 그 친구는 네. 평범한 친구예요. 네네네네. 예, 그 이야기 속에는 네. 아주 평범한 친구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친구도 그쵸. 나옵니다. 네네네. 누가 나올지 궁금하시죠? 네, 갑자기 너무 네네네. 궁금해집니다. 너무 궁금해지죠? 네. 바로 꼬리가. 꼬리. 네. 쥐꼬리 하면 아시죠? 네. 어떻게 생겼는지. 네네네. 근데 그 쥐꼬리가 네. 아주 특이하게 생긴 친구인데요. 네. 이 친구는 절대 네.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아. 네. 어울리지 않고. 절대. 네, 절대. 네. 어느 굴 속에 네. 숨어 살게 되는데 네. 제가 이걸 왜 생각했냐면 네. 요즘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외모만 조금만 달라져도 맞아요. 저 친구가 다르니까 놀리고 네. 네. 그러니까 또 마음이 상해서 네. 상처 입은 친구들은 네. 숨어버리죠. 네. 이런 친구들 간의 네. 관계를 좀 네. 회복하는 이런 이야기면 좋겠다 해서 아. 이 세 친구가 네. 하나가 돼서 네. 예, 그걸 깨는 거예요. 그런 요즘 현실을 깨는 건가요? 거죠. 네. 현실 세계에서는 네.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야기 속에서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스토리를 통해서. 그렇죠. 스토리를 현실을 통해서 바꾸고. 네. 그런 걸 담아주려고 제가 휩써봤는데 재미있었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서 네. 상상을 갖다가 계속하게 되는 거. 음. 그런 동화는 정말 상상력을 초월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계속 현실보다 어떤 판타지보다 정말 더 감각적인 그런 스토리로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야기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정서적인 면, 뭐, 인성을 키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말로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우리가 뭐,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네. 그것도 좋지만, 네.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네. 어떻게 쉽게 네. 그걸 전해주실 수 있을지, 네. 제가 또 이 동화로요, 네, 네, 아이들을 또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렇구나. 제가, 네. 지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동시 쓰는 친구들이 그렇죠. 있는데 이 동시 수업을 갈 때 네.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거예요. 아. 또 하나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네. 제가 쓴 동화가 한 7편 정도 되거든요. 네. 이 중에 3편이 네. 동화로 녹음이 됐어요. 네네네. 한 편, 2편 제가 동화로 직접 녹음을 할 때 네.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눈으로 읽는 동화도 그렇죠. 재미있지만 맞아. 귀로 듣는 동화 네. 어떠세요? 너무 좋죠. 너무 살아있는 느낌이죠? 네, 맞아요. 네. 네. 제 목소리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저는 작가님 생각했는데. 목소리 너무 좋으신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 목소리로 네. 이야기 속에 있는 그 주인공들의 마음들을 제가 표현할 때가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지 그 이야기, 네. 예, 해줄 때마다 음. 만들 때, 동화 그 구현으로 만들 때마다. 네. 예,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근데 또 네네. 이것도 재미있답니다. 제가 녹음실에서 녹음한 게 아니에요. 아, 우리 그렇구나. 가족들이 하나같이 힘써서 아. 이 한 작품 한 작품 아. 동화 녹음도 해주었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I'm as restless as a willow in a windstorm. I'm as jumpy as a puppet on a string. I'd say that I had spring fever, but I know it isn't spring. I am starry-eyed and vaguely discontented, like a nightingale without a song to sing. Oh, why should I have spring fever when it isn't even spring? I keep wishing I were somewhere else, walking down a strange new street, hearing words that I have never heard from a girl I've yet to meet. I'm as busy as a spider spinning daydreams. I'm as giddy as a baby on a swing. I haven't seen a crocus or a rosebud or a robin on the wing, but I feel so gay in a melancholy way that it might as well be spring. It might as well be spring. I'm as busy as a spider spinning daydreams. I'm as giddy as a baby on a swing. I haven't seen a crocus or a rosebud or a robin on the wing, but I feel so gay in a melancholy way that it might as well be spring. It might as well be spring. 지금 들으신 곡은 프랭크 시나트라의 It Might As Well Be Spring이었습니다.
봄이 오기도 전에 먼저 마음이 설레기 시작하는 순간 그 미묘한 떨림을 참 우아하게 들려줬던 노래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함께할 작품 비밀 사탕이 아그작 아그작 김자영 랑송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비밀 사탕이 아그작 아그작. 방문 밖에서 형의 화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또 없어졌어. 이번에는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현이는 지금 당장 증거를 없애야 했습니다. 형 방에서 몰래 가져온 사탕을 입에 넣고 급하게 깨물었습니다. 아그작 아작 아작 아작.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곧이어 형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형의 눈은 호랑이처럼 무서웠습니다. 결국 현이는 들키고 맙니다. 도망치다가 형에게 붙잡히고 형의 팔을 물고 주먹에 눈을 맞습니다. 억울했고 서러웠고 무엇보다 형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말해줍니다. 그 사탕은 그냥 사탕이 아니라고. 할머니가 하나씩 주셨고 형은 그걸 하나도 먹지 않고 모아둔 거라고요. 며칠 뒤 현이는 아빠와 함께 요양병원에 계신 할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할머니는 현이를 보자 왼손으로 꼭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환자복 주머니에서 현이에게 사탕을 건네줍니다. 현이는 오른쪽 눈에 멍을 보여주며 형에게 맞은 일을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말없이 사탕 하나를 손에 올려줍니다. 현이가 사탕을 입에 넣는 순간 눈앞에 커다란 문이 열립니다. 그 문 앞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탕 새알로 만드는 추억 여행.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주의사항도 적혀 있었지요. 사탕은 천천히 녹여 먹어야 하고 녹는 시간 동안 미션을 통과해야 하며 깨물면 추억은 사라진다고요. 첫 번째 문이 열리고 현이는 할머니와 함께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현이야, 오늘은 된장찌개 끓여서 상추쌈 해서 먹을까? 텃밭에서 애호박도 따고 상추도 세어가며 따고 작은 구멍가게에서 두부도 사옵니다. 할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는 밥 두 그릇을 뚝딱 할 만큼 맛있었습니다. 할머니 된장찌개 맛 최고예요, 최고! 하지만 그 순간 사탕은 다 녹아 사라지고 따뜻한 부엌도 함께 사라지고 맙니다. 추억 여행은 그렇게 계속되고 현이는 점점 알게 됩니다. 형이 왜 그 사탕을 그토록 아꼈는지, 왜 하나도 먹지 않고
모아두었는지 그 안에 할머니와 함께한 마지막 시간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라는 걸요. 마지막에 다시 현실로 돌아온 현이는 초록색 사탕 하나를 손에 쥔 채 아빠를 올려다보며 말합니다. 아빠, 나 형아 보고 싶어요. 형 기숙사에 들렀다 가면 안 돼요? 미움은 그제야 그리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작가님이 이 작품에서 사탕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추억으로 들어가는 통로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작품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싶어지네요, 작가님. 네, 비밀사탕이 아그작아그작이라는 작품은요, 제가 동화를 처음 쓰게 되면서, 네,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었는데요. 사실 이 작품은, 상상나래 출판사에서 하는, 네, 나도 동화작가라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서 같이 쓴 작품 중에 처음 첫 작품 원래 이 제목이 아니었어요. 이건 전자책으로 나왔을 때 비밀사탕이 아그작이 된 거고 처음에는 타임머신이 아그작 이름만 들어도 뭔가 어디로 막 떠나고 싶고 좀 판타지가 들어있잖아요. 이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이시죠. 어머님이 제가 오랫동안 댁에 계시다가 그때 몸이 좀 안 좋으셨거든요. 뇌중풍이라고 그러죠. 중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오랫동안 병석에 계셨다가 제가 우리 막내가 태어나기 하루 전에 요양원에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 막내가 18살이었을 때까지 18년 정도를 요양원에 거의 계셨거든요. 많이 힘드셨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막내는 할머니를 한 번도 집에서 이렇게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병원에서만 요양원에서 찾아가야지만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막내 이 친구가 정말 좋아하는 게 된장국인데 한 번도 할머니가 직접 끓여준 된장국을 맛보지를 못한 거예요. 외할머니 댁 갈 때마다 외할머니가 끓여주신 된장국을 먹으면서 툭툭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된장국 안 끓여주셨는데 우리 외할머니 끓여주시는 거랑 좀 다를까? 뭐 이렇게 다를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막상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동화를 쓴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재를 찾기 위해서 어떤 걸 쓰면 좋겠니? 실생활에서 실생활에서 찾아봐야 되니까 처음 그렇잖아요. 처음 동화 쓸 때 뭘 쓸지 모르니까 그러면 제 얘기를 써주세요.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그 할머니 얘기하고 같이 써볼까? 할머니. 그래서 가장 아쉬웠던 게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끓여진 된장국을 맛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탄생이 됐죠. 배경이 그렇게 또 맞아요. 실생활에서 동화로 이어지는 맞아요. 그래서 못 만나봤던 맛보지 못했던 그 된장국을 이야기 속에서 우리 막내는 맛보게 됐고 또 그 이야기가 우리 가족들 전체 그 어머님을 생각하는 동화가 된 거죠. 그럼 그 동화를 읽으면 가족들이 모두 다 어머님을 생각하는 그런 따뜻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가족을 위한 동화였고 또 위로하는 동화. 그래서 제가 동화를 처음 쓰게 됐기 때문에 쓰게 된 그것으로 해서 제 시작도 됐지만 우리 친구들, 우리 아들에게 그 따뜻함을 다시 전해주지 않았을까. 이야기로만 보여주긴 했지만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제목에서 아그작이라는 그 소리를 들으면 뭔가 살아있는 동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오감이 같이 느껴지면서 또 마음이 또 따뜻해지면서 할머니와 된장국, 구수한 느낌도 들고 그 스토리는 정말 잊혀지지 않을 한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번에 동화를 여러 개 선정하면서 사실 이걸 약간 밀어놨었어요. 정말요? 다른 동화 얘기하면 어떨까? 우리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니야. 대표 동화야. 왜냐면
우리 가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따뜻함이 네.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네. 그걸 얘기했으면 좋겠어. 아, 이렇게 네네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살아난 동안 네. 아, 네. 가족이 탄생되고 가족의 모티브가 되는 동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동화의 환타지를 느끼면서 아이들이 느끼게 해주는 동화는 많지만, 나의 실생활에 어떤 모티브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동화 소재를 갖다가 만들어주신 작가님이 참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또 비하인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이 네. 그림 사파가 사파요? 네, 사파가 제 조카입니다. 사파가 조카? 네, 맞아요. 이 가족 동화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네네. 네, 소재를 저희 가족을 가져왔다면 네. 그 그림은 누가 그릴까? 이게 굉장히 또 관건이잖아요. 네, 동화에서. 그래서 네. 제가 그 조카를 제 여동생의 네. 아들인데 네. 네, 그 조카를 제가 졸랐습니다. 너. 네, 3부 초려를 그림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탄생한 동화라서 네. 더 의미가 더 의미가 있고. 네, 뜻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족이 소재고, 글은 작가님이 그리고, 네. 또 그림 또한 또 조카가. 네, 그러면 정말 이거는 뜻깊은 동화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네, 너무나 거창하지도 않으면서 따뜻한 이런 글은 아마 후대에 계속 전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작가님? 네, 맞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반젤리스의 라푸티트 비우드 라메르 잘 들어보셨나요? 잔잔한 물결처럼 퍼지는 선율 속에 쓸쓸함과 따뜻함이 함께 스며있는 곡이었죠. 오늘 이야기의 여운을 조용히 감싸 안으며 다음 장면으로 천천히 건너가게 해주는 음악이었습니다. 자, 다시 작가님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작가님의 삶에서 동화란 어떤 의미였는지 참 궁금해지네요. 저에게 동화란 말이죠. 네. 꿈을 꾸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꿈이요? 네, 사실 어린 시절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난 뭐가 되고 싶어? 네.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네. 사실 꿈꾸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도 네. 꿈이 되는데 네, 저는 네, 그 네. 중에 하나입니다. 뭐, 꿈? 뭐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어릴 때 막연하게 어머나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 시인이 되고 싶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르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이런 식의 꿈을 꾸고 있었는데요. 네네네. 그게 글을 쓰면서 정말 실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너는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구나. 라고 얘기를 꿈을 하시는데 이루셨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줍니다. 네. 네. 꿈은 꾸라고. 꿈은 꿔야 꿔야지. 된다. 네, 꿔야지 이루어지는 거다. 아. 이렇게. 왜냐면 제가 먼저 해봤으니까. 네. 네. 충분히 너희들도 할 수 있단다. 이렇게. 그러면 네. 글을 쓰실 때는 많이 행복하시겠네요, 작가님은? 예, 많이 행복한데요. 사실 근데 숙제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네네네. 친구들이 네. 숙제하는 거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원고 마감일까지 끈끈 있다가 마감일 직전에 쓰는 타입이라서 네. 그렇지만 한다. 네. 글을 쓴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작가님, 혹시 그럼 글을 쓰시는 일을 한다는 거는 꿈을 이루는 건데 또 작가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또 다르지 않을까요, 혹시? 제가 동화 쓰면서 이렇게 갖게 된 마음인데요. 네. 늙지 않는 것 같습니다. 늙지 않는 거. 네네. 좀 특이하죠? 네. 그러면 요즘에 막 젊어지려고 안티에이징 시대에 글을 쓰면은 좀 더 젊어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네. 어떻게 뭐 안티에이징 그 쉽지가 네, 않으니까요. 네네네. 그냥 제가 잘하는 중이다. 네. 어떤 게 잘하냐? 네. 뭐, 몸은 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마음이 잘하는 거예요. 마음이. 네, 동심으로 잘하는 거죠. 네. 그 동심으로 글을 쓰게 되니까 네. 네, 보는 세상이 조금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사실 살짝이 마음속에 미움도 그렇죠. 올라올 때가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네. 동심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이렇게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네. 힘이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동심을 좀 키워야지. 그래서 작가로 살아가는 건 늙지 않고 네. 항상 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네. 내 평생을 살면 좋겠다. 아. 그걸 지금 제가 실현을 하고 실천에 네. 가는데 네. 실현이 완성된 건 아니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꿈을 매일 꾸실 것 같고 마음을 젊게 산다는 것 그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고 저도 한번 그렇게 시도를 좀 해보도록 노력을 해봐야겠습니다. 목소리 너무 예쁘셔서 네. 그러실 수 있을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의 판타지 동화 디저트 카페봉을 김자영 낭송가님의 목소리로 듣고 다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디저트 카페봉. 영봉 위에 보름달이 떠오른 밤이었습니다. 황기도령은 달님을 향해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있었지요. 오늘도 특별한 손님이 오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황기도령 곁에는 백봉령, 봉령낭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100년 전부터 함께 디저트 카페봉을 지켜온 약초들이었지요. 부엉이 울음이 들리고 산길의 나뭇잎이 흔들리면 둘은 오늘도 손님이 올 시간을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봉령낭자가 묻습니다. 지난달 다녀간 금수산 호랑이 산신은 오늘도 올까요? 황기도령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손님은 더 이상 오지 못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이야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카페의 디저트에는 아주 특별한 재료가 하나 들어가기 때문이지요. 그 재료는 설탕도 꿀도 과일도 아닙니다. 바로 이야기입니다. 한편 용두산의 호랑이 산신은 여우 신선에게서 이 기묘한 카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디저트를 먹으려면 이야기 하나를 들려줘야 한다는 말에 처음엔 믿지 않았지요. 하지만 꽃감으로 만든 특별한 디저트가 있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맙니다. 보름달이 뜬 밤, 용두산 호랑이 산신은 마침내 영봉의 카페를 찾아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카페는 달빛과 약초 향기, 따끈한 찬물과 오븐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황기도령은 손님을 맞아 조용히 말합니다. 꽃감 디저트를 드시려면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셔야 합니다. 이제 카페의 밤은 이야기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샬럿 처치의 Just Wave Hello였습니다. 오케스트라의 깊은 울림이 만남과 헤어짐마저도 희망으로 바꿔 들려주는 곡으로 작가님의 카페의 밤에 어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곧 재료가 되는 카페. 이 설정 하나로만 이 작품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단 한 번에 끌어들이는 뭔가 커다란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작가님한테 물어볼 얘기가 너무나 많아집니다. 작가님, 이 첫 설정이 너무나 강렬한데요. 보름달 밤에만 열리는 영봉의 카페라는 이 이미지가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너무 궁금하시죠? 네. 여기도 특별한
사연이 좀 있기는 아, 합니다. 네네. 네, 제가 전래동화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전래동화가 네. 판타지 동화잖아요. 판타지. 네. 네. 그 판타지가 그렇잖아요. 네. 자꾸 상상하게 되고 네. 상상하다 보면은 우주로도 갔다 네, 오고 네, 네, 네. 제가 뭐 어떤 데는 네. 예쁜 멋진 네. 공주나 왕자가 되기도 하고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괴물이 탄생하기도 네. 하는데 저는 영봉에 네. 제천에 영봉. 있는 산이에요. 아, 산이 영봉이. 영봉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네. 영봉이 몇 개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제천에도 있거든요. 네. 그 제천에 있는 영봉에다가 네. 제가 아주 특별한 카페를 한번 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무 때나 열리는 영봉 카페가 아니고 영봉 카페가 아니고요. 네. 바로 보름달이 뜰 때만 아, 네 열리는 보름달.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디저트의 재료가 되는 설탕이나 과일이 아니라 소재가 이야기라는 점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먹는다. 이런 발상은 혹시 어떻게 떠오르신 건가요?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네. 주인공이 있잖아요. 네네네. 용두산 호랑이 산신님인데요. 네, 네, 네. 그 호랑이 산신님이 예전에 네. 호랑이 하면 떠오르는 과일 생각나는 거 있으실까요? 꽃감? 맞습니다. 딩동댕. 네. 네. 그 꽃감인데요. 네네네. 꽃감만 먹게 되면 너무 밋밋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꽃감을 좀 특별하게 먹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네.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제천을 소개하는데 네. 그 소개하는 걸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네. 고민하다가 네네네. 아, 이야기를 곳곳에 숨겨져 있는 네. 설화라든지 설화. 네, 민담, 민담. 네, 전설, 전설. 네, 이런 것들을 좀 가져와서 네. 담아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네. 특별한 재료인 이야기로 탄생이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냥 먹게 되지가 않고 네. 그 이야기를 네. 맛보게 되면 네. 이야기가 네. 그게 따라서 네. 아. 네, 네. 디저트가 네. 새로운 디저트가 탄생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너무 아마 기발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무궁무진할 것 같고, 작가님은 또 꿈을 계속 꾸시니까 뭔가 특별한 일을 또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무언가가 있을까요? 네. 동화를 또 쓰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동화, 네. 근데 이번 동화는 또 재미있게도 24절기라는 아. 절기 동화를 이번 동화는? 네, 처음 시작했던 그분들과 같이 아. 또 동화를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 시작은 네. 안 했지만 네.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거잖아요. 네. 내 주변에 있는 것들로 네.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까? 실생활에서? 실생활에서 아, 네. 네, 그걸 어떻게 녹여낼까?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24절기라는 네. 그 테마가 생기니까 네. 아 내가 여기 어느 부분에 어떤 이야기를 담아놓으면 좋을까라는 게 또 네. 무궁무진하게 그쵸. 막 생각나고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그걸 또 하는 거. 아. 그래서 저는 뭐 길게 보진 않습니다. 아. 미래를 아주 길게 보진 않고 네네네. 지금 주어진 네. 거, 지금 당장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네. 하나씩 마무리 하나씩? 잘해서 네. 끝까지 잘 해내는 거. 네. 네, 그거 같아요. 이제 작가님을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또 작가님이 출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작가님이 그 꿈을 저는 조금이라도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부드럽게 번지는 목소리와 클래시컬 크로스오버의 깊은 울림이 쉽게 놓을 수 없는 마음의 곁을 조용히 감싸는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캐서린 지킨슨의 How do you live the one you love를 들으면서 동심으로 달리는 자전거 백상희 작가였습니다. 연출 연홍식, 구성 이영선, 낭독의 김자영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저녁 되시고 저는 또 다른 곳으로 동심의 자전거를 타고 달려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Where do I find the strength to make it through tomorrow?